정우가 다시 찾아온 날, 그 아이와의 대화는 한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우의 얼굴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죠. 마치 제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말을 던졌어요. 엄마, 도대체 왜 저한텐 이렇게 매정하신 거예요? 둘째 누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저한텐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너도 알지 않니? 너 혼자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더 이상은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야. 그러자 정우는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엄마, 둘째 누나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돈도 아낌없이 줬으면서 저한텐 그 정도도 못 해주신다고요? 엄마, 지금 저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정우가 제가 그저 지연이만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죠. 정우야, 엄마는 너한테도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었잖니.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그 결정을 존중해 준 거야. 내 누나 지연이는 힘들어 보여서 그동안 그렇게 도와준 것뿐이고 너한테도 해줄 만큼 했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자식 차별한 적 없어. 그러자 정우가 다시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번엔 차가운 눈빛으로 그저 원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차별 맞아요. 저한테 이러세요. 솔직히 엄마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둘째 누나가 엄마한테 더 효도라도 했던 건가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정우의 진심인지 믿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먹고 단호히 말했어요. 정우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엄마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 내가 잘못하거나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이젠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다 대신 살아줄 순 없잖니. 하지만 정우는 끝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저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진짜 서운해요, 엄마. 저한테 실망한 것 같네요. 엄마가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끝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채 차갑게 돌아서서 집을 나갔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눈물만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막내 아들 정우 씨가 사연자 박봉래님께 자식 간에 차별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정우 씨는 사연자님께 이미 사업을 한다며 많은 돈을 가져가서 까먹은 상황이었는데요. 정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절대 해선 안 될 짓까지 해버리고 마는데요.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봉래입니다. 나이는 이제 70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인생이란 게 참으로 녹록지 않아서 늘 쉴 새 없이 뭔가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엔 아등바등 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부족했어요. 아이들 잘 키워놓고 나니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 다시 일에 매달려야 했고요. 이 나이에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면 좋을 텐데 나라는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큰 걱정 없이 남겨줄 재산을 마련한 게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늘 남편이 같이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몇 해 전 심장병으로 먼저 갔어요. 참으로 의지할 만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늘 내가 가진 고집을 말없이 지켜보면서도 이끌어주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많이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남편이 곁에 있다면 자식들에게 돈을 좀 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만 남은 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큰딸 소연이 캐나다로 떠나서 자리 잡을 때도 도와줬고, 작은 딸 지연이 결혼할 때도 마음을 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 정우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지요. 언제나 믿음직한 아이들이 제 곁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고 또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 자식이란 게 한번 도와주고 나면 끝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정우가 그렇네요. 사실은 정우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린 정우가 이렇게 자라서 사업까지 꾸려나가겠다고 하니 그저 흐뭇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왕 시작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좀 지원해 줬어요. 그때는 큰 돈이 필요하다기에 남편의 유산에서 일부를 떼어줬지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는 그만해야 하는데 정우는 더 큰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니,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이번엔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더라? 그렇게 몇 번이나 들은 말인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듣기엔 달콤한 말이었죠. 정우가 정말로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가득 담긴 말 같았어요. 그래서 또 돈을 줬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어미 입장에서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힘든 정우가 엄마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다시 요청해 오다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우야, 이번엔 또 왜 필요한 거니? 엄마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 돈으로 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니? 어머니, 그게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이대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믿어줘요. 아들이 이럴 때도 부모가 믿어줘야 나중에 성공할 때 더 기쁘게 웃지 않겠어요? 정우의 말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자식이 이럴 때 믿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지 싶어서 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지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도 좋지만 무턱대고 지원만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막연하게 줄 돈이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죠. 정우야, 이제 엄마는 줄 돈이 없다. 정말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엔 정말로 엄마가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 하지만
정우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 믿어준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순간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식을 버리다니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대로 계속 도와주다간 자식에게 좋은 것보단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답했죠. 이놈아, 엄마가 널 버린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엄마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턱대고 돈을 준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여태 너가 까먹은 게 얼마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정우의 표정이 점점 변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둘째 누나한테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둘째 누나 결혼할 때도 그렇게 도와줬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는데요? 그때서야 이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가 지연이 결혼할 때 내가 많이 지원해 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도움을 준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너한테 준 돈도 적지 않아. 엄마가 너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받은 돈을 생각해. 정신머리가 있니 없니 이놈아. 정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해도 정우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을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서운함을 품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우가 사업을 재개하려고 한다며 몇 번이고 돈을 요청해 올 때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부모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니 저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집안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노후도 생각하면서 이젠 더 지원해 줄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정우를 보자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보다는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처럼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죠. 엄마, 요새 고민이 많으시죠? 정우는 거실에 들어서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얼굴엔 여전히 무언가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돈 얘기가 또 나오겠구나 하는 예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우야, 엄마도 참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이젠 엄마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준비해둔 돈이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는 정말 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도와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지금껏 버텨온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달라요. 이 돈이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고요. 그간 실패했던 건 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이번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엄마가 꼭 믿어주세요. 정우의 간절한 표정과 말에 마음이 흔들리려 했지만 정말로 더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지원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터였지요.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엄마도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내 누나들 도와준 것처럼 너에게도 줄 만큼 줬단다. 앞으로는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결정이야. 그러자 정우가 조금 거칠게 대답하더군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잘 되면 다 돌려줄 수 있는 건데 엄마는 나를 포기하시는 거네요. 누나들 도와줄 땐 그렇게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했지만 정우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니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늘 주기만 하면서 오히려 정우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길러줄까봐 더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었지요. 미안하지만 저번에 준 게 마지막이다. 내가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 방법이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내 힘으로 버텨야 해. 정우는 서운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었죠. 그가 가고 난 후에도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둘째 딸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어머니를 잘 챙기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이 빠듯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요즘 세상에 맞벌이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연이네도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자주 만나면서도 얼굴에 피곤함이 늘 가득했거든요. 그런 지연을 보며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이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립해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텐데 항상 부모를 신경 쓰느라 얼굴에 미소 하나 잃지 않았어요. 한날은 지연이를 불러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지연이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일 수도 없고 요새는 월세도 올라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렇게 생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죠. 지연이가 조금이라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희도 참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만약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그래야 돈도 모으고 조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괜찮으면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구나.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의논해보고 며칠 뒤 결정하겠다며 밝게 웃었지요. 결국 지연이 부부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다며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후 정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운해하는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둘째 누나는 받아주고 집에서 살게 해주고 엄마가 그렇게 편해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다시 속상했어요. 정우에게도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지만 그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정우를 가만히 바라보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내 누나에게 집에서 살라고 제안한 건 맞아.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너한테도 먼저 제안했잖니? 그때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었잖아. 말할 땐 안 들어오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니? 정우는 무시하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땐 사업 때문에도 바쁘기도 했고 그냥 하는 말이었죠. 결국 엄마는 둘째 누나만 챙기잖아요. 저한텐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지 않으면서 내가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날 돕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질 수도 없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동안 내가 해준 지원도 못 믿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꿋꿋하게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무턱대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해보려 했거든요. 정우야,
엄마가 지연이를 특별히 챙긴다는 건 오해다.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한 번도 자식들 구별하며 사랑한 적 없다. 지연이가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고, 내가 예전에도 엄마 도움을 받지 않았니? 그건 다 까먹고 이제 와서 계속 편애한다고 하는 거야?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다 해줄 만큼 지원해 준 건데 내가 네 돈통으로 보이는 거니?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여전히 서운함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또 마음이 상한 채로 정우는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 집안 곳곳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어수선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중요한 서류가 있는 서랍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잘 모아둔 서류들이 엉망이 돼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연도별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통장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편이라 이런 일은 내게 정말 낯선 일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혹시 내가 깜빡했나 싶어 기억을 더듬으며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통장의 잔액도 그대로고 서류도 다 있긴 하더군요. 그러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뒤섞인 서류들을 원래대로 차근차근 정리하며 누가 손댄 것 같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며칠 후 정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집에 온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원래도 한 번씩 말없이 와서 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평소대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우 얼굴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죠. 하지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니? 그런데 정우는 대답 대신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둘째 누나는 잘해주면서 저한텐 정말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번에 얘기가 끝났는데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야?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길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도움을 줄 생각을 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너한테도 먼저 같이 살자고 한 건 사실이잖니? 정우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한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지연이한텐 이렇게 집에서 살라고 하고 편하게 지원해주고 내가 엄마 자식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참으며 차분히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 사업을 몇 번이나 실패해놓고 지금 엄마가 정말 차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힘들어할 때 엄마가 기꺼이 도와줬고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내가 다른 길을 찾아 다시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다. 지연이는 내가 제안했을 때 힘들어하고 있었으니 받아들인 것뿐이고 넌 그때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잖니. 그런데 정우의 눈빛이 더 싸늘해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꺼내어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고이 간직하던 중요한 서류들 중 일부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거 정말 다 진심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둘째 누나한테만 돈을 많이 주고 나는 홀대하는 거냐고요? 엄마 서랍에 있는 통장이랑 서류들 다 봤어요. 엄마가 지연이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엄마가 누구한테 더 애정을 주는지 다 알겠다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감히 허락도 없이 엄마 서류를 훔쳐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봤다면 알겠지.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난다는 걸, 그걸 다 보고도 내가 모자란다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욕심인지 알아야 한다. 너가 누나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정우는 씩 웃더니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저도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누나보다 좀 더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좀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고, 더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려는 부모 마음을 아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니요. 차별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건데, 정우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하고 나서야 정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이 오해가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버리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뒤숭숭했어요. 막내 정우와의 그날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죠. 그간 고생하며 살아온 제게 이리저리 돈을 요구하며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서글퍼지더군요. 아이들을 위해 아끼고 모은 제 돈이지만 그게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니. 그런데 며칠 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또 다른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평소엔 거의 오는 일이 없던 은행 직원의 전화였죠. 어머니, 혹시 이번에 아파트 대출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담보대출로 신청하셨던 게 맞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출 신청이라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은행 직원은 다소 당황한 듯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담보대출이 접수됐고 신분증이랑 필요한 서류도 전부 잘 제출해 주신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확인차 연락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실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화를 끝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대출을 시도했다는 건 아무래도 누군가 서류를 뒤지고 내 인감이나 서명까지 몰래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엉망이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 서류들을 뒤집고 가졌던 사람이 혹시 정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또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 이름으로 누군가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는 사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큰딸 소연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자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군요. 차분한 목소리로 소연이 묻더군요. 엄마, 왜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자주 전화도 안 하셨고, 뭔가 마음에 걸려서 잠도 잘 못 주무셨죠? 소연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처럼 물으니 그제야 마음속 억눌려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아, 사실은 큰일이 생겼어. 그동안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한참 고민한 끝에 은행에서 있었던 일부터 정우가 나 몰래 내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것까지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소연은 듣고 있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소연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거 엄마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계셨어요? 지연이는요? 소연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연이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보여서 걱정 끼칠까봐 아무 말 못했어. 소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떻게든 정우와 얘기해서 이 일을 바로잡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 혼자 떠안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저도 엄마가 전부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소연이의 말에 한편으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위로가 되더군요. 그동안 어떻게든 막내를 혼자서 감당해 보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큰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더는 이 일로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캐나다에 있던 큰딸 소연이가 정말로 귀국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친 얼굴을 하면서도 밝게 웃어 보이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소연이와 나는 집에서 정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연락을 해둔 상태였죠. 정우가 들어서자마자 소연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너가 엄마 이름으로 아파트 대출 받으려고 한 게 맞아? 정우는 처음엔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큰딸 소연이 말이라면 꼼짝 못했거든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더군요. 누나, 너무 그러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가 둘째 누나한텐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텐 뭘 해줬어? 소연은 아마 정우가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했겠죠. 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도와준 게 얼마인지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서류를 뒤지고 마음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앞으로 엄마가 널 어떻게 믿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겠어? 정우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나, 그게 다 엄마가 지연이만 도와주고 나만 소외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정말 간절한 상황이었다고.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연은 한숨을 쉬며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넌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엄마가 너한테 준 게 부족했어? 엄마가 너의 무책임한 행동을 몇 번이나 감싸주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더는 이렇게 못 넘어가겠어. 어떻게 엄마 아파트까지 몰래 대출받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해. 경찰에 신고해도 할 말 없는 거야. 정우는 그제서야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했지만 더는 제가 알던 정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속이 쓰라렸습니다.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힘내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일로 정우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정우의 대출 시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박봉래 어르신, 큰 충격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우 씨가 귀하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셨고 그분이 신분 확인 절차에서 잡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죠. 분명 정우는 그날 많이 깨달은 것 같았는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혹시 무슨 오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경찰에게 되물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경찰은 제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복례 어르신, 혹시라도 의문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기록된 증거들을 함께 확인했는데 정우 씨가 거짓으로 대출을 시도한 게 맞습니다. 소연 씨의 도움으로 미리 신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소연이의 이름이 나온 걸 듣고 차차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소연은 미리 제 뜻을 확인한 뒤 저 몰래 은행에 정우의 사진을 전달하며 혹시라도 또 거짓 대출을 시도하면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 둔 거였습니다. 소연은 정우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의심했던 거죠. 제겐 말하지 않고 미리 이런 조처를 해둔 걸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연이의 지혜 덕분에 제 재산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소연과 만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도 정우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엄마를 이용하려 들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로 위해주고 싶다면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엄마가 너무 좋은 분이라 결국 모든 걸 용서해주고 넘어가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정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이번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연의 말대로 진정한 변화는 따끔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평생을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정우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말로 정우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가슴속에 미안함과 슬픔이 한없이 몰려왔지만 소연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지연이 또한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었어요. 자식을 위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어떻게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이제야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늘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우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법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프지만 정우가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 진정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언젠가는 제 앞에 떳떳이 다시 서길 간절히 바라며 그저 마음을 다스릴 뿐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큰딸 소연이는 저의 곁에 머물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재산 관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세히 도와주었습니다. 소연이의 세심하고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엄마, 이젠 자식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떠나는 소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에 소연이의 따뜻한 조언과 응원이 남아있으니 예전보다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연이는 차분히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힘드셨으면서 혼자 감당하고 계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릿했지만 안 그래도 사느라 바쁜 지연이마저 힘들까봐 그동안 감췄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지요. 지연아, 엄마는 그냥 내가 내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랐던 것뿐이란다. 안 그래도 일하고 집안 챙기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엄마 일로 괜히 너까지 신경 쓰게 만들까봐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았으니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자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알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엄마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든든한 다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지연이와 함께 모든 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더 없는 행복이었지요. 그 후로 지연이는 저와 함께 생활하며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무슨 일이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함께 결정하며 저의 삶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지연이가 제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비록 정우는 안타깝게 되었지만 지연이와 소연이 덕분에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가족이란 걸 다시금 느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아픔과 잘못까지도 감싸주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쭤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우가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서도 다 정우를 위해 선택한 걸 정우가 알아줄까요? 물론 정우에게 더 재산을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뿐인 막내 아들과 연을 끊고 살 순 없잖아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야, 이거 다 내가 고친 거야? 누나, 어머니 집이 여기저기 오래돼서 손봐드린 거야. 진짜 오래됐잖아. 진우가 그 말을 하자마자 서연이는 그새 얼굴이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버렸어? 어머니 집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진우도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더니 서연이를 빤히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동안 늘 묵묵하게 누나 말 듣던 진우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얼굴이 굳은 채 단단히 맞받아치듯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게 따질 일이야? 어머니 편히 지내시라고 내가 고쳐드린 거고 내 돈 들여서 한 건데 왜 상의가 필요한데? 그러자 서연이는 황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어이없네. 이 집은 결국 어머니 재산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인데 그렇게 큰돈 들이는 일은 가족끼리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차분히 있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상속이니 뭐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언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춘 적이나 있어. 서울에서 바쁘다고 얼굴 안 비친 게 대체 얼마인지 기억이나 해.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애라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시 진우를 쏘아보며 맞받아쳤죠. 내가 안 챙겼다고? 나도 내 일하느라 바빴어. 서울에서 식당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고생되는지 진우 너 알긴 해.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하는 일 고생인 거 알아. 근데 그거랑 어머니 챙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일이 바쁘면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해지는 거냐고? 진우의 매서운 말에 서연이도 뻔뻔하게 더는 말을 못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내 눈을 한번 쓱 바라보더니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난 그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편하게 해드리려고 수리한 거야. 내 돈으로 다 한 거니까 누나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희님의 두 자녀분이 싸우고 있는데요. 서연 씨와 상의도 없이 진우 씨가 어머니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줬던 게 발단이 된 것 같네요. 박영희 님도 상속을 들먹이며 싸우는 서연 씨에게 서운하면서도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갚아줬는지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칠순을 맞은 박영희라고 합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어요. 젊었을 땐 자식들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꾸리는 일로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이가 든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훌쩍 시간만 흘렀던 것 같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벌써 몇 년 전에 떠났거든요. 참 곁에 있을 땐 티격태격하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 혼자 남아있으니 온갖 추억들이 매일 새록새록 떠올라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좀 더 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뿐이죠. 아이들이 둘 있어요. 내 눈에 둘 다 참 귀하고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성격이 어찌나 다른지 한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답니다. 큰아이는 딸, 이름은 서연이에요. 둘째는 아들이고 이름은 진우죠.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 욕심이 많아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며 자기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똑 부러지는 딸이에요. 늘 바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게 서연이 성격이라 고향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종종 안부는 물어와요. 아무리 딸이 잘 나가고 있어도 어미 입장에서는 얼굴 볼 수 없으니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요. 그래도 자주 연락 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고맙고 기특해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 바쁘니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죠. 반면 둘째 진우는 가까이서 늘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에요. 진우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철물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철물점 일을 시작한 후로 고향을 지키며 자주 나를 찾아주고 집안일도 살뜰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어쩌다 자질구레한 술이나 고쳐야 할 일이 생겨도 진우는 뚝딱뚝딱 뭐든 잘 해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진우는 늘 엄마 먼저 생각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어쩌다 진우가 집에 와서 어머니,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어찌나 고맙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아이 둘 다 소중하지만 가끔은
두 아이가 나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아이는 이제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 바쁘게 사는 것도 이해가 되고, 둘째는 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니 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모두가 화목했으면 하는 소망이 커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자식들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딱히 자랑스러운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얼굴이나 비춰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 서연이와의 관계는 요즘 들어 좀 서운한 구석이 많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서연이는 참 똑 부러지고 당차게 자기 할 일을 찾아가던 아이였어요. 공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죠. 그 덕분에 유학도 다녀오고 서울에서 자기 이름 걸고 식당까지 차렸으니 잘 컸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도 바빴지만 서울로 가서 식당을 차린 뒤로는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고생하며 자리 잡는 거니 이해해주고 싶었죠.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지고 한동안 딸아이가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그저 인터넷 사진 몇 장 가리고 소문뿐이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산다며 서울에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되도록 고향 집엔 발길을 끈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내가 딸이 잘 되길 바랐으니 그러려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서연아, 잘 지내니?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한창 점심 장사하는 중이에요. 대답부터가 그 모양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 전화 받는 목소리 톤에서 딸 아이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정말 바쁘다니까. 그래서 그냥 안부나 물으려 전화했다. 불편한 데는 없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든 쳐내기 바쁘더군요. 엄마는 그냥 진우 불러서 해결하세요. 저 지금 정말 한가하질 않아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도 첫째라 서울까지 나가 자리 잡은 딸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혹시 힘든 건 없는지, 요즘 일은 괜찮은지. 그러자 서연이가 그 짜증 섞인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저 지금 밥벌이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할 말 있으시면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끊을게요. 참 씁쓸했어요. 분명히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싶었죠.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거라면 부모라는 게 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고 내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싶어 그 뒤로는 전화도 잘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도 아침마다 서연이가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 하나에 위로받곤 했어요. 엄마 잘 계세요? 식당 일은 잘 돼가요. 이 정도의 대화랄까? 일말의 기대를 걸고 그저 혼자 소가리만 하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엔 진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식당을 좀 크게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가게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양이라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생각을 좀만 해주길 바랐지만 딸은 여전히 오지 않더군요. 우리 진우는 어려서부터 묵묵히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겠다며 가버린 서연이와는 달리 진우는 물려받은 철물점에서 뚝딱뚝딱 손님도 받고 주문도 처리하며 부지런히 일을 배우고 금세 자기만의 철물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생활도 안정됐고 덕분에 자주 집에 들러 이것저것 살펴주고 챙겨주고 어쩌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서주는 게 참 고맙기만 해요. 몇 달 전에도 진우가 철물점에서 일 끝나고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진우가 대뜸 집안을 둘러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집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네요. 집도 꽤 오래됐고. 아니 뭐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어요. 물론 군데군데 균열도 생기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샌 적도 있지만 그런 건 그때그때 밑에 바가지 하나만 두면 되니까요. 임시 방편으로 버텨온 터라 별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진우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리도 꼬고 앉지도 않고 여기저기 발판을 밟고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라고요. 내가 그냥 대충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지 진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이제 본격적으로 고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봐드린다고 봐드렸는데 자세히 보니 몇 군데 균열도 심하고 이렇게 놔두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이 집이 몇 년을 버텨온 집인데 굳이 큰 돈 들여가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진우한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됐어. 뭐 그리 대단하게 고칠 것까지 있겠니? 내가 가끔 와서 못질 좀 해주고 여기저기 한 번씩만 손 봐주면 돼. 하지만 진우는 무슨 결심을 한 건지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어졌더군요. 내 손을 가볍게 잡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괜히 방치했다가 큰일 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내 마음도 흔들리긴 했죠. 언제부턴가 집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바람 불면 안쪽까지 찬 바람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무탈하게 지내왔으니 뭐 큰일 나겠나 하고 넘기고 있던 차라 그런지 진우가 일부러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단단히 계획을 세운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반대할 줄 알고 천천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리모델링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철물점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이 집을 편안하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나는 또 진우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철물점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우리 진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 집까지 이렇게 신경 써준다니 그래도 그 정도로 진우가 마음을 써주니 더 말리지 않고 그러마하게 됐죠. 진우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 전체를 둘러보며 필요한 자재와 수리할 부분을 꼼꼼히 적고 철물점 친구들 중 인테리어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빌리며 하나둘씩 일을 추진해 나가더군요. 나중엔 인테리어 업체까지 섭외해가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진우는 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도 들러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수리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집안에 공사가 시작되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이따금 페인트 냄새도 나고 집에 먼지가 풀풀 날려도 진우는 늘 싱글벙글하면서도 진지하게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나는 뭐 이런 사치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 고맙기도 하면서
진우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한 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진우가 또 집에 들렀어요.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쉬는 날이라면서 일찍 들렀더군요. 집을 둘러보던 진우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방도 따뜻해졌을 거예요. 단열도 새로 해서 올겨울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이중창으로 바꿔서 소음도 줄어들었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이렇게까지 자식이 신경 써주니 부모 마음이 이리도 따뜻해질 수밖에 없지요. 집이 예전보다 훨씬 아늑해진 걸 보면서 우리 진우가 준 마음만큼은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서연이가 오랜만에 고향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딸아이가 찾아오겠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죠. 지난번 통화에서는 어찌나 바쁘다며 짜증을 내던지 그 뒤로는 전화하기도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마음으로 왔나 보다 하고 부엌 정리도 하고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 놨죠. 드디어 서연이가 집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부엌에서 서둘러 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서 와라. 우리 딸이 드디어 좀 여유가 생긴 거니? 서연이는 문턱을 넘어들어서더니 인사를 하기도 전에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나는 오랜만에 본 딸이 반가워서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지만 서연이의 시선은 집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훑더니 뜬금없이 물었어요. 엄마, 이거 집 새로 고쳤어요? 응. 진우가 이것저것 손봐야 한다고 해서 고치고 말았다. 요새 좀 많이 낡긴 했잖니. 그래서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우리 진우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죠.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었는지 집안 구석구석이 다 말끔해졌고 나도 참 덕분에 요즘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약간 굳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이 방 저 방을 살피더니 이상한 듯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이 집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 정도로 고치려면 꽤 들었을 텐데 돈은 어디서 났어요? 딸이 오랜만에 왔으면 얼굴이나 보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면 좋으련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싶다가도 뭐랄까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치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그 돈이 본인한테 돌아갈 걸 미리 빼앗긴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죠. 뭐, 진우가 수리비 전부 다 감당했다고 하더라. 내 돈 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서연이,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도 서연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찌푸린 얼굴로 다시 물어보더군요. 그래도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죠. 엄마 돈을 쓴 건 아니어도 진우가 그런 거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대로라니? 진우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써가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건데 딸의 입에선 그저 계산이나 따지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서운했습니다. 그저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진우의 마음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었는데 서연이한테는 이런 진심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서연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지금 진우 덕에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다. 우리 진우가
이 돈 쓰면서 엄마 편하라고 해준 거라니까. 내가 그만 좀 물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연이가 내 말을 흘려듣듯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진우가 그 돈을 철물점에서 벌었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엄마 재산에서 더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지. 내가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나는 그저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진우가 고쳐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마침 진우가 서연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나 볼 겸 집에 들렀어요. 가게 일만 아니었으면 더 자주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두 아이가 이렇게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괜스레 들뜬 마음이더군요. 두 자식이 모처럼 만나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겠거니 했는데 서연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진우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을 다 고쳐놨어? 서연이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오랜만에 두 자식이 마주하는 게 좋아서 내심 기쁜 마음이었는데 그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리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이의 태도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이없다는 얼굴로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누나, 이게 왜 따질 일이야? 어머니를 위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고친 거야. 내 철물점에서 번 내 돈으로 한 거니까 누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진우의 단호한 대답에 서연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잠시 뭔가 할 말을 찾는 듯 하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엄마 재산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닌데 가족이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속받을 때 너가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한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터트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상속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언제 챙긴 적 있어? 서울에서 바쁘다고 고향에 얼굴 비친 게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나 해.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존심 강한 아이답게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다시 진우에게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안 챙겼다고? 나도 내 일 하느라 바빴던 거야. 서울에서 식당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진우 너는 알긴 해? 뭐보다는 내가 찾아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잊지 않았어. 오늘도 바쁜 시간 쪼개서 어머니 얼굴 보러 찾아왔잖아. 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하는 일 고생인 거 알아. 근데 그거랑 어머니 챙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누나는 고생만 하면 어머니 얼굴 볼 필요도 없어? 어쩌다 한번 온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서연이가 입을 꾹 다물고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한층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편안하게 사시라고 수리해드린 거야. 내 돈으로 한 거니까 누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진우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미안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진우의 진심에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서연이와 진우가 팽팽하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 이렇게 얼굴 붉히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가 내게 상속 얘기를 꺼내며 이 집에 대한 결정을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머리를 울렸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대체 상속을 왜 내가 정하니?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 너는 신경 꺼.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나도 서연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죠. 서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지금처럼 한다면 너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나중에 내가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까지는 내 일이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내가 말을 마치자 서연이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고 할 말을 잃은 눈치였어요. 여태껏 내가 서연이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 그 말에 더 당황했겠죠. 나는 그냥 계속 서연이 눈을 똑바로 보며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서연이가 머뭇거리면서도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지 결국 침묵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몇 주 전에도 진우가 그러더군요. 서연이가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며 자금도 모으고 준비 중이라고. 평소에 그토록 욕심이 많은 딸이니 이 집을 왜 자꾸 집착하나 했더니 이제 보니 본인의 필요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며 따질 자격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표정이 굳은 채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요즘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 여유도 생겼으니 이번엔 며칠 묵고 갈까 해? 서연이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워낙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며칠 머물겠다니 말이죠. 자주 볼 수 없는 딸이 집에 오래 머문다니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상속 문제로 따져 묻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제법 상냥하게 식사를 준비해 주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진우도 오늘은 편히 쉬고 먹기만 해. 갑자기 친절한 말투로 나서는 딸을 보며 그저 고맙다고 했지만 어딘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진우와 내 앞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밥을 푸고 참 신경을 쓰며 이것저것 챙겼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기에 고맙다기보다 오히려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기분이 든 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우도 한참 동안 서연이를 지켜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누나,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서연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더군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챙겨드리고 가려고. 그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내가 한 말이 자꾸 서연이에게 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은 태도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온갖 구석구석을 걸레로 닦고 부엌 정리도 해가면서 나를 대신해 이것저것 일을 도맡아 했어요. 아침도 서연이가 준비해 주더군요.
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고맙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뭔가가 걸렸습니다. 서연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자꾸만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서연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에 서연이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길래 마침내 나도 말했죠. 서연아, 그만해라. 설거지는 그냥 두고 가. 평소처럼 편히 있다가 가도 돼. 그러자 서연이는 손을 흔들며 웃더군요. 아니야, 엄마.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 어차피 며칠 묵기로 했으니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다 할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어쩐지 더 불편해졌어요. 어딘가 진심 같지 않은 모습, 내 눈치를 보며 일부러 신경 쓰는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아무리 반가운 딸이라도 너무 티나게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조차 받기 어려웠던 서연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딘가 못마땅했어요. 저번에 제가 상속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알랑방귀를 뀌듯 다정한 척하며 들러붙는 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더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자금이 필요한 딸인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정말이지 괘씸한 일이었죠. 그래서 서연이가 무슨 일을 하든 조금씩 꼽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서연이가 아침을 준비해 주겠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차피 별로 기대도 되지 않아 일부러 잔소리를 늘어놓아 봤어요. 서연아, 진우는 늘 반찬이며 재료들을 깔끔하게 준비해놔서 내가 참 편하더라. 평소에 요리 좀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식당 한다는 애가 이게 뭐니? 서연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무안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대답하는 걸 보고 참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어차피 진심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골탕을 먹어도 괜찮지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서연이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더럽혀진 거실 카펫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아휴, 진우가 왔을 땐 여기 구석구석까지 빛이 나게 닦아놓더니 서연아, 너는 손에 힘 좀 줘야겠네. 이러다 가구에 먼지 더 쌓이겠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라도 내뱉고 나갔을 텐데 이번엔 서연이가 아무 말 없이 먼지를 닦는 걸 보니 어쩐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쌓인 묵은 불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얄밉기만 하던 서연이가 그래도 이리저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긴 했어요. 말도 다정하게 하고 식사며 청소며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 부모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내 딸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서연이가 돌아가기 전날 밤 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살짝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돌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진우한테 말하긴 했는데 엄마도 혹시 들어서 알고 있어? 나 이번에 식당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거. 나는 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대답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다. 서연아, 나는 진우한테서도
그런 말 못 들었다. 그러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이번 확장 준비하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그런데. 엄마,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자리만 잘 잡으면 꼭 갚을게. 서연이의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은 다 자기 일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돌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마음 한구석이 다시 불편해졌죠. 그래도 며칠 동안 자기가 나름 노력하던 게 생각나면서 빌려줄까 말까 고민이 되더군요. 내심 서연이의 마음 씀씀이가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했었으니 이걸 진심으로 받아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사실 빌려준다고 제게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어서 충분히 빌려줄 수는 있었는데 잠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답했어요. 서연아, 내가 일단 고민 좀 해볼게. 나는 그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쉬이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불안해하는 얼굴로 알겠다는 인사를 했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우를 불러서 이 일을 말해봤어요. 진우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차분히 들었죠. 서연이한테 자금을 빌려줘도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도와주셔도 좋겠죠. 잠깐 멈추더니 진우는 나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행복하면 돼요.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진우의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되던지요. 진우가 참속 깊은 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동안 나를 위해 보여준 진심들이 내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진우의 말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큰딸 서연이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내 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더군요. 하지만 내가 받은 서운함과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이번에는 서연이 말대로 그냥 내주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말하니 처음에는 고맙다며 감격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조건을 말하자 서연이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차용증이며 공증까지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갖춰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이자도 시중보다 높게 쳐서 빌려주겠다고 덧붙였죠.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자까지 받아야 해? 차용증이랑 공증이라니. 가족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서연이가 그렇게 묻는데 억울함에 웃음이 나더군요. 늘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던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금이 필요하다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누가 누구를 못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티는 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죠. 그래. 못 믿는다. 서연이, 내가 그동안 한 걸 보면 엄마가 이래도 할 말 없을 거다. 은행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온다면서. 화장실 급한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봐라 아니면 말고.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서연이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울상을 짓고는 차용증에 사인을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서류를 갖추고 나서야 돈을 빌려주니 서연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돈을 챙겨가더군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확실하게 빌려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돈을 빌려간 뒤로 서연이에게서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던 서연이가 이제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가 반갑기도 했고 연락을 자주 받으니 부모로서는 기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 오고 가니까 자식이 연락을 하게 된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고 허전했습니다. 진우는 돈이 있든 없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항상 곁에서 나를 챙기고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는 아들이었는데 서연이는 이렇게 해야만 나를 찾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연락이 오니 그게 또 기쁘기도 하고 부모 마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싶더라고요. 딸 농사는 쪽박인데 아들 농사라도 대박이 나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별거 없는 제 이야기였어요. 저 말고도 돈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을 가진 분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보고 공감해보고 싶네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